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184페이지에 2번 어음거래입니다. 184쪽 2번 보실까요? 전자어음의 만기도래, 만기가 닥쳤다 이런 얘기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그러니까 전기는 작년이죠. 작년에 멋쟁이라는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게 받을 어음이잖아요. 이것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계좌의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던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우리 당좌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기 날짜가 6월 20일이어서 6월 20일 날 24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차변의 당좌예금 국민은행 24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는 이제 받으러음이 감소하죠. 대변의 받으러음 거래처는 멋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의 결합관계도 차변의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받으러움은 자산 감소되는 거죠.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을 보시면 전표 입력하고 어음에 대하여 자금 관리를 수행하라. 네,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만기 날짜인 6월 20일자로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요. 일반 전표의 날짜를 6월 20일로 고친 다음에 3번 차변에는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은행이 국민은행 당좌 거래처 코드에 국민은행 당좌 적요는 어음을 당좌로 추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 받으러음 당좌 추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240만 원 2400 플러스 하시고 대변은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을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는 멋쟁이가 발행한 거죠. 멋쟁이. 네,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시고 금액은 2400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변의 당좌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자, 어음 관련 거래는 어음을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요. 받으러움 줄 어딘가를 한번 클릭해 줘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나서 F3을 눌러서 밑에 받으러움 관리 양식이 나타나는가 보시고 어음 상태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오늘 할인한 것이 아니라 만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 상태를 만기로 고쳐주세요. 여기 밑에 메시지가 4번이 만기죠. 4. 만기된 어음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받은 어음이면 우리가 초기 이월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어음줄을 더블 클릭하면 6월 20일 전표 입력이니까 6월 20일에 만기 처리할 어음이 자동으로 딱 찾아집니다. 그래서 선택 눌러주면 돼요. 만기는 이와 같이 어음을 더블 클릭해서 이 전표를 입력한 날짜가 만기가 되는 어음을 찾아주면 그냥 확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어음이에요? 다른 참 커즈를 당좌예금에 놓아서 그래요. 밑에 받으러 거기를 놓고 F4. 저기를 할인이 아니라
만기로 번호를 고치고 그리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검색을 선택 엔터 하면 끝나죠. 커서가 당좌의 검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금 관리할 때는 이 바드러움 관리 양식이 나오게 하려면 커서가 꼭 바드러움 줄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만기 처리하는 것은 아까 그 보관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간단하죠. 왜냐면은 전기에 초기 유월하면서 다 입력, 어음 번호, 만기 날짜, 거래처 이런 거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만기 처리는 그냥 만기 처리만 찾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다음 그 밑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어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 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어음 발행해가지고 갚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금액은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어음이 1,000만 원짜리죠.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자, 회계 처리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으므로 부채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부채 감소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네,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신사 금액은 1,000만 원 부채 감소고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적는 거예요. 자, 대변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은 또 부채가 발생하죠. 지급어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어음이에요. 거래처는 역시 신사에다가 발행했어요. 금액은 1,000만 원. 그렇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 3일패션의 부채 총액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채 총액에 변화가 없어요. 예, 부채가 증가한 것만큼 부채가 또 감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채,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되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부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정과목 내에 변동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수행 2번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어음 등록하는 데는 수령한 날짜, 어음을 수령한 날짜, 또 어느 은행에서 어음을 수령했는지, 그리고 몇 매 수령했는지 이런 것 등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전표 입력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예, 거기를 클릭해서 어음을 등록하는 겁니다. 자, 조그마한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수령 날짜를 여기다 먼저 정확히 입력해 주는 거예요. 수령 날짜 2024 0630 6월 30일. 그 다음에 어음 종류를 또 정확히 지정해 주세요. 전자. 여기 목록을 누르면 전자가 여기서는 4번이에요. 그 다음 커저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어느 은행에서 이걸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 다음에 커서가 시작 어음 번호로 넘어갔죠. 어음 번호를 넣으라는 건데 칸수가 이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음 번호를 보면 전자어음은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칸에다가 숫자를 쭉 입력하면 다 입력됩니다. 자, 004 2024 0630 123456789 예. 그리고 엔터 치면은 다음 마지막 칸으로 넘어오죠. 매수. 열매냐 한매냐. 예, 한매죠. 1. 그리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다시 수령 날짜로 올라가죠. 자, 이제 입력할 걸 다 입력한 거예요. 1, 2, 3, 4, 5, 7까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등록 눌러주면 어음이 등록 작업이 끝납니다. 네, 등록 누르면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하면 되겠네요. 계속 등록할 건 없으니까 어음 한 번만 등록하면 돼요. 자, 이제 등록은 됐습니다. 어음을 수령했으면 어음 등록을 한다. 그 다음 수행 3번 전표 입력과 전표 입력은 아까 그 회계 처리하라는 거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수행하시오. 네, 그러면 지급어음줄을 클릭하고 F3 눌러서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전표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전표 입력 날짜는 며칠이 돼야 되냐면요. 어음을 발행한 날짜 6월 30일이 돼야죠.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30일로 고치세요. 고쳐가지고 차변,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신사숙녀, 적요에는 외상매입금 반제를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2번 적요가 적당하네요. 2번.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대변, 지급어음이죠? 대변은 지급어음.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신사숙녀. 예, 신사숙녀에다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지급어음의 거래처도 신사숙녀예요. 자,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그 복사한다고 하면서 지나가시면 되고요. 대변에 1000만원 입력하시면 타변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1000만원 입력 잘 됐어요. 자금관리가 남았죠. 지급어음줄을 클릭해야 돼요. 지급어음줄을 한번 클릭하시고 F3 누르면 이때 지급어음 관리라고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어음을 발행한 거죠. 밑에 어음 상태를 선택할 필요 없게끔 이미 넘어가 있어요. 왜 넘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급어음이 지금 대변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어음 대변이면 발행밖에 없어요. 발행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음 번호를 입력하느냐? 안 그래요. 아까 우리가 등록한 어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까 등록해 놓은 어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딱 보이네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백데이터로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음 번호를 보고 찾으면 돼요. 그 책에 있는 어음 번호를. 자,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터로 그 다음에 어느 칸으로 가는가 보겠습니다.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갔죠? 어음의 그림을 보고 발행일이 6월 30일 맞는가 확인해 주시고 맞습니다. 엔터 치면은 그 다음에 커서가 만기일로 넘어갔죠? 만기일은 어음에서는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게 만기일인데 지급기일은 25년 1월 30일로 돼 있어요. 고쳐야죠? 2025 0130. 자,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예. 지점. 네, 지점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엔터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뭐 받으러움에 대한 거나 또는 지급어음에 대한 거 한 번씩만 해봤기 때문에 아직 숙달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숙달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에 어음 관련 거래 세 가지를 연습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냐면 어음을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했을 때, 또 그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급 어음을 발행했을 때, 라는 세 가지. 원래는 이제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죠, 경우의 수가. 네, 지금 이번에는 세 가지만 연습했고요. 자, 185페이지 4번에 가면은 어음 관리 대장을 한번 관리해 보자. 자, 어음관리대장 기록관리에 대한 거 수행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어음관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결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인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로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작성해라. 거래처별로 받으러움의 현황을 잔액이 표시되도록 작성을 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장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 자금 관련된 장부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받으러움 현황,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수행 1번의 지시가 뭐였냐면은 거래처별로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작성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별이라는 탭으로 들어가세요. 거래처별. 조회 구분은 잔액을 조회해야죠. 잔액. 기간은 6월 30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날짜를 6월 30일로 넣어주면 돼요. 앞에 날짜는 1월 1일 그대로 두시고 뒤에 있는 기간을 6월 30일로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입력됐고요. 거래처별이니까 모든 거래처가 다 보여야 되겠죠? 엔터 치면은 받으러움 거래가 2개의 거래처밖에 없네요. 6개월 동안. 첫 번째 줄에 데일리룩의 받으러움은 차변에 350만원짜리 받은 게 있어요. 350만원짜리 받은 게 아까 우리가 수행과제 1번에서 했던 거죠.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350만원짜리 어음 받은 거, 그거 여기 나타났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멋쟁이 전기 2월, 전기에서 2월 된 240만원이 있었는데 대변에 가버렸네요. 그러면 어음이 만기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잔액은 없어요. 멋쟁이 거는 전기에서 2월 된 어음인데 대변에 갔어요. 대변에 갔다는 건 받으러움 대변이면 만기 처리됐다는 거죠. 아니면 배서 양도했거나 아무튼 우리 손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멋쟁이의 잔액은 없고 데일리룩의 잔액만 350만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별로 잔액을 보는데 이걸 종이로 인쇄해서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받을 거다. 그러면은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인쇄라고 하는 요 프린터 아이콘이 있어요. 인쇄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거에 인쇄 미리 보기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회한 화면보다 더 깔끔하게 보이죠. 위에 제목이 딱 받으러움 현황 거래처별 잔액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결제란 그 다음에 양측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근데 결제란이라는 것은 회사에 따라 이게 다르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결제란 설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결제란 설정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요.
결제란의 위치라든가 또 인쇄 여부, 결제란을 아예 안 쓰겠다. 그러면 결제란 인쇄 안 함. 인쇄할 거다. 그러면 여기 인쇄함. 그러면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 결제란 등록. 결제란 등록을 눌러서 결제란은 몇 칸이 필요한지 칸수 최대 9칸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의 입력, 여기를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칸수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고쳤으면 확인하면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러옴 현황을 인쇄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인쇄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선택된 프린터, 이 프린터의 위치를 확인해서 이 프린터로 인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인쇄 메뉴에 가면은 이 PDF로 저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엑셀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셀로 만들 수도 있고 한글 아래 한글 자료로 만들 수도 있고 JPG로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인쇄는 하지 않아도 않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다음 수행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지급보험 현황 조회 구분을 이번에는 내용으로 작성해라 그랬네요. 아까 받으러옴 현황은 잔액으로 작성해라. 이번에는 내용으로 작성해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메뉴를 한번 가볼래요? 받으러옴 현황 바로 밑에 있는 게 지급보험 현황이에요. 클릭하시고 기간은 똑같이 아까 받으러옴처럼 이것도 거래처별이니까 거래처별로 일단 클릭을 먼저 하세요. 거래처별. 자,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작성하라 그랬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입력하는데 1월 엔터 6월 엔터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거래처는 엔터에서 처음부터 끝으로 해 주십시오. 거래처는 비워놓으니까 안 됩니다.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 네. 다시 기간을 엔터 6월 30일로. 네, 지급보험 현황의 그 거래처별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신사숙녀에 발행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원짜리.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한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을 보기 때문에 며칠 날 발행했고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인쇄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인쇄 눌러보십시오. 지급보험 현황을 내용별로 작성한 것을 인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란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제란 설정해서 결제란 인쇄함, 결제란 등록 눌러가지고 여기서 4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4칸 뭐 직책을 여기다 넣어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결제란이 여기에 인쇄가 됩니다. 타이틀 하단, 타이틀 상단 뭐 이런 타이틀 상단 하면은 여기 제목 위로 올라가고요. 타이틀 하단 하면은 제목 밑으로 결제란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처별 내용인데 거래처가 신사숙녀 말고 또 있으면 이 표가 신사숙녀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어느 거래처 거 하나 이렇게 표가 여러 개 나타나요. 거래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네, 그래서 미리 보기만 하고 그냥 닫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또 수행 3번이라는 게 있는데 수행 3번은 어음 집계표를 수불장으로 해서 작성하라. 어음 집계표를 수불장으로 작성해라. 무슨 얘기냐? 자,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요. 어음 집계표는 지급어음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음 집계표를 클릭하면요. 우리가 어음 등록한 것이 여기에 다 기록돼요. 어음 등록한 거. 그래서 여기 구분해 보면은 수불장, 전체 집계, 어음 조회 이런 게 있는데 수불장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수불장 하시고요. 금융기관은 그냥 엔터 하면 처음부터 끝. 어음 수령일은 6월 30일까지 보라고 그랬으니까 2024-01-01부터 2024-06-30까지 6월 30일까지의 수불장을 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한 줄만 보이겠죠? 우리 어음 한 장밖에 수령을 하지 않았거든요. 은행과 어음 번호 그리고 구분해 가면 그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은 1,000만원짜리로 발행했다. 수령한 날짜는 6월 30일이고 발행한 날짜도 6월 30일이다. 만기는 내년 1월 30일이다. 거래 날짜는 6월 30일 거래다. 어음의 종류는 전자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령 한매, 한매를 수령해 가지고 발행 한매, 발행을 한매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발행, 영매, 미발행한 것은 없겠죠. 한매 발행해 가지고 한매 수령해 한매 수령해 가지고 한매 발행했으니까 미발행한 것은 없는 것이죠. 어음 집계표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성해 내시면 됩니다. 인쇄하라 그러면 인쇄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인쇄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어음 집계표도 이렇게 인쇄 버전은 이렇게 제공됩니다. 옆으로 길어지는 건 이게 밑에 스크롤을 해보면요 오른쪽 끝이 보입니다. 이게 종이에 지금 종이가 가로 방향으로 눌려져 있는 거예요. 출력 설정해 보면은 출력 설정인가? 용지 설정에 가면 이게 가로로 돼 있죠. 항목이 많은 것은 자동으로 가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 해가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다 보이는지 확인해 가지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5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서의 어음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6월 30일자에 일일자금 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결제 받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가 어디에 있냐면은 맨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 자금 관리의 첫 번째 메뉴가 일일자금 명세예요. 격리일보라고 가로로 표시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고 날짜를 6월 30일로 고쳐주세요. 일자를 6월 30일. 자금 항목에서는 전체 모두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엑셀 표 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항목을 쭉 보시면 먼저 맨 위에 있는 일일 거래라 하는 말은 6월 30일의 거래를 여기서 표시한 거예요. 6월 30일 날 외상매입금 차변거래 지급어음 대변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로 말하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1,000만원 이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6월 30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죠.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신사숙녀에다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그런 거래입니다. 자, 당일 거래가 먼저 맨 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밑에 줄에 현금에 전일현금, 당일현금, 현금 수입도 없고 현금 지출도 없기 때문에 전일현금과 당일현금이 현재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당좌 예금에 전일 잔액, 당일 잔액. 당좌 예금도 6월 30일 날에는 증가나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보통 예금도 전일 잔액과 당일 잔액이 같습니다. 보통 예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어음도 전일 잔액과 당일 잔액이 같습니다. 받을 어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급어음은 오늘 거래에 있었죠. 그래서 지급어음을 보면은 전일에는 지급어음이 없었어요. 제로였는데 당일 1,0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당일 잔액 1,000만 원.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당일의 거래 중에서 예금과 어음 관련 거래 또는 차입금 관련 거래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일 자금 명세라는 보고서는 자금과 관련된 거래의 증감을 하루치를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치만 현금이 증감이 어떻게 됐고,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의 증감은 어떻게 됐고, 어음의 증감이 어떻게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차입금은 여기에 없는데 아직 차입금에 대한 건 거래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차입금의 증감은 어떻게 됐고 해서 하루 거래, 하루에 자금 관련 계정의 증가 감소를 하나의 표로 딱 보여주는 자금 집계표, 격리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일일 자금 명세서를 며칠 거를 작성해서 인쇄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쇄 눌러서 여러분이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적금 현황이라든가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일일자금 명세 이러한 자금 관련 장부들, 자금 관련 장부는 이쪽에서 보지 말고 여기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 풀이가 쭉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한 풀이입니다. (189페이지까지) 계속 풀이네요. 자금 관리가 끝났네요. 그러면 190페이지로 가서요. 예상 평가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자격 시험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라 해놓고 평가 문제를 따로 내요. 그래서 이걸 맞춰야 여러분이 득점을 하는 거예요. 맞추려면은 정확히 빠르게 찾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라. 그래서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네, 그러면 한번 현금 출납장에 가볼까요? 여러분 현금 출납장 이 장부죠. 자, 1월부터 4월까지 봐야 되겠네요. 보기가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간을 엔터 치면 무조건 1월 1일이 들어가요. 뒤에다가는 4하고 엔터 치면 되죠. 그러면 4월 말이 들어갑니다. 자, 1월의 마지막 줄. 이게 1월 말이에요. 잔액 14942-000 맞죠? 다음 2월의 잔액은 2월의 마지막 줄 이거죠. 11838-000 2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마우스로 2번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답안이 작성됩니다. 시험 보실 때. 뭐 답 찾았으니까 3, 4는 뭐 당연히 맞았으리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험 볼 때 3, 4번 정말 맞았는지 조회해 볼 시간 없을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제한 시간이 60분이니까요.
여유 있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침착하긴 해야 되겠지만 답 찾았으면 그 다음. 자, 2번 월계표 조회해 보겠습니다. 월계표에서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에 현금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월계표로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월계표, 또 월계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회 기간을 1월부터 6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판매 관리비는 밑에 좀 내려가야 있죠. 아래로 스크롤을 쭉 해가지고 판매 관리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도록 화면을 잘 조정해서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현금 지출이 어느 거예요? 네, 10만 원짜리네요. 그래서 접대비, 기업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3번이 답이 되죠. 3번을 클릭해주면 답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라는 문제예요. 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급보험 현황으로 가서 찾아야죠. 지급보험 현황. 만기가 도래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만기일 탭에서 만기일을 25년도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25년도가 만기인 거. 자, 2025년 엔터 뒤에 날짜도 2025년 엔터 치면 돼요. 만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모두 치면은 1월 30일이 25년 1월 30일이 만기인 게 하나 딱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일일 자금 명세서 6월 30일 걸 조회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일일 자금 명세서 작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가볼까요? 일일 자금 명세서 6월 30일로 작성을 해요. 6월 30일 엔터. 자, 1번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증가한다. 자, 외상 매입금 거래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하려면 대변이어야죠. 대변 비어있고 차변이죠.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건데 1번 틀렸습니다.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소인지 증가인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외상 매입금이 부채입니다. 이게 부채인데 지금 기록이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은 감소한 거고 지급보험도 부채죠. 지급보험이 대변에 갔죠. 이건 증가한 거예요. 지급보험은. 자, 1번은 이거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시간 있으니까 우리는 2, 3, 4번을 맞는지 한번 봅시다. 국민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41350,000이다. 네,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 41350,000 당일 잔액 맞고요.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받으러움 만기일은 25년 1월 10일이다. 여기 받으러움에 있는 데일리룩 만기일이 여기 나와 있죠. 25년 1월 10일이다. 다음 4번에 신사숙녀의 지급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네, 신사숙녀 여기 지급어음 어음 번호 이거를 맞춰보면 되겠죠.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이거죠. 자, 부채는 증가하려면 대변에 기입된 것이 증가된 거예요. 부채는 차변에 기입된 것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다. 자, 이렇게 사지선다로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도 문제를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답을 쓰는 것은 숫자만 답을 쓰면 돼요. 숫자만.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면 되죠. 자금관리에 가서 예적금 현황 6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 30일을 입력하면 되죠.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 이거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이 되는 셀은요, 여러분이 답안을 실제로 작성할 때는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뜨는 거 아시죠? 복사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는 실제로 거기다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PDF 파일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답안을 쓰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숫자가 복사가 되는 셀은요 옮겨서 타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좀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9132-050을 답안에 입력을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시험 보는 날은 이게 커서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돼요. 복사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그 평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부를 조회해 가지고 뭔가 답을 기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앞에 수행 과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평가 문제도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의 연습은 어제도 한 4시간 연습했고 오늘도 지금 3시간. 그래서 7시간 동안 우리가 일반전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기초 연습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관리와 자금관리 단원에서 일반전표 입력에 관한 연습은 일단 끝나고요.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4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 4장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할 거예요. 제 4장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입력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그러면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제 4장 넘어가겠습니다.